저승 구경하고 살아난 가난뱅이. 옛날 한양 변두리에 살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가난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는 곧장 청계천 장교 근처로 가곤 했습니다. 오늘날 장교동 어원이 된 장교다리 부근에는 대추나무가 많은 대추나무골, 우물이 깊어 동계 보이는 모굴골 등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그 근처에 사는 부잣집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은 노상 9사람이 모여 술과 음식을 먹으며 노는 곳이었고 노래 잘 부르는 가객과 춤 잘 추는 기생을 불러 여흥을 즐겼습니다. 가난뱅이는 허름한 집에 사는 처지이지만 그런 자리를 좋아해서 불청객임에도 매번 그 자리에 끼어 한껏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좋네. 그 집주인은 물론 손님들은 가난뱅이를 얕잡아 보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잘 먹어.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구먼. 기름을 짜면 한 말은 나오겠어. 후하하. 그래도 가난뱅이는 여러 사람의 조롱을 꾹 참고 받아 넘겼습니다. 그럴수록 저들의 놀림은 점점 심해졌고 가난뱅이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 부잣집의 여흥과 음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가난뱅이에게 일이 생겨서 나타나지 않으면 부잣집 잔치 구성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친구가 오늘은 왜 안 오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그가 없으니 놀릴 수 없어 심심하군.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데도 가난뱅이가 또 그 부잣집을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집에 돌아가려다가 눌러앉으며 가난뱅이를 안죽담처럼 여기며 말했습니다. 비가 오나는 이오나 열심히 오가느라 수고 많네. 그나저나 집 형편이 넉넉지 못한 자네도 나이 쉰이 다 되어가는구먼. 가난뱅이가 눈을 껌벅이며 스무스물 짓자 마치 걱정해주는 듯 말한 손님이 이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 자네가 만약 세상을 떠나면 곧장 달려가 애도할 걸세. 우리가 분담해서 장례비를 모아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고 자네 주검을 어루만지며 애통해 할 거라고 약속할 수 있네. 다만 자네 주검이 들어갈 관의 크기를 미리 정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쩐담. 그러자 가난뱅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비록 나중 일이지만 그처럼 생각해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일세. 가난뱅이가 이렇게 답하자 한 사람이 끼어들어 장난질을 부추겼습니다. 대개 상을 당한 집에서 시신 안치할 관을 마련할 때는 단 며칠 차이로도 묵제값이 다르다더군. 배나 이불 따위로 염을 하면 시신의 몸집이 커져서 그런가 보군. 그런 까닭에 무턱대고 짐작으로 긴 관을 준비해 둘 일이 아니라네. 그러니 지금 자네가 죽은 셈치고 미리 염해서 관 크기를 정확히 가늠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손님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가난뱅이를 쳐다보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면서 가난뱅이를 붙잡아서 억지로 눕혔습니다. 가난뱅이는 신랑이 하기 싫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군가 재빨리 수건과 끈을 가져와서 마루에 늘어놓았고 다른 사람이 혼이불을 펴서 그 위에 가난뱅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난뱅이의 발에서부터 염을 시작하여 차츰 머리까지 묶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숨이 막혀 너무 답답해서 버둥버둥댔으나 그 꼴을 보고 사람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누구 하나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가난뱅이는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가난뱅이가 축 늘어져 가만히 있자 놀리며 재미서하던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급히 염을 풀고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가난뱅이의 코에 손가락을 대어 숨쉬는지 확인해봤고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이 뛰는지 점검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9사람은 다급한 마음에 가난뱅이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 뺨을 치면서 살아나기를 바랐으나 소용없는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아무개가 목을 너무 심하게 감더니 이렇게 됐네. 무슨 소리? 애초에 아무개의 제한이 심했지.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자
아홉 사내는 저마다 발뺌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하인들이 각자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으므로 아홉 집의 부녀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추가 상황을 알아오게 했습니다. 아홉 사내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일을 어쩐담. 일단 이 친구의 가족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관아이는 뭐라고 신고하지? 그 말에 일제히 입을 닫고 침묵했으며 모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난뱅이가 크게 숨을 쉬더니 눈을 뜨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곁에 있던 사내가 놀라 쳐다보며 가난뱅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를 알아보겠는가? 물론이지. 누구 아닌가? 가난뱅이가 기적처럼 되살아나자 아홉 사내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살아나서 정말 기쁘네. 가난뱅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빙 둘러보더니 갑자기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묻자 가난뱅이는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네. 뭐가 무섭단 말인가? 아홉 사내가 궁금해하자 가난뱅이가 답했습니다. 나는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믿지 않았다네. 그런데 아까 내가 잠깐 잠든 듯 누웠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저승에 다녀왔다네. 괴상하게 생긴 도깨비와 붉은 머리털을 한 나찰이 죽은 자들을 쇠갈피로 찌르거나 끓는 솥에 넣어 고문하고 있더군.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데 임금처럼 보이는 분이 내게 묻더군. 뭐라 묻던가? 너는 무슨 죄를 저지르고 여기로 왔냐고 질문하기에 내가 우물쭈물할 때 험상궂게 생긴 자가 대신 답하더군. 9명이 억지로 나를 눕혀 죽음에 이르게 하기에 데려왔노라고. 가난뱅이의 회고에 아홉 사내가 긴장하여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정말 그리 물었단 말인가? 그랬다네. 그러면서 그 9명을 즉각 지옥으로 잡아오라고 명하더군. 뭐라고? 우리를 잡아오라 명했다고? 그래서 내가 급히 두 손 모아 빌면서 말했다네. 소인은 생전에 그들 덕분에 옷가지며 먹을거리를 마련했으며 이번에 9사람이 심하게 장난했지만 그건 고의로 죽이려 작당한 게 아니라 우연한 실수이니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뭐라 말씀하시던가? 염라대왕이 잠깐 생각하더니 곁을 둘러보며 말씀하시더군. 아홉 사내는 모두 집중해 귀를 기울였고 가난뱅이는 체험담을 이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9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지 며칠 기다려본 후 지옥으로 데려올지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더군. 바로 그때 누군가 내 등을 떠밀었는데 몸이 공중에서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람을 타고 나뭇잎처럼 가볍게 날아서 여기로 돌아왔다네. 눈을 떠보니 자네들이 모두 내 곁에 있더군. 가난뱅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연신 두리번거렸습니다. 아홉 사내는 서로들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그 광경을 본 하인들은 재빨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 주인 마님에게 보고 들은 대로 아뢰었습니다. 가난뱅이가 몸을 추슬러 집으로 돌아간 후 아홉 사내는 저마다 귀가하여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당신이 인심 넉넉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야 하겠지. 그럼 돈을 좀 보내줍시다. 지옥 이야기에 놀란 아홉 사내는 각자 통뼈를 열어 300~400냥 혹은 500냥을 가난뱅이에게 보냈습니다. 하여 이틀 만에 3000냥 남짓되는 거금이 가난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가난뱅이는 8사람이 보낸 돈만 받고 한 사람에게는 되돌려 보냈습니다. 반환받은 집에서는 매우 괴상하고 미심쩍게 생각해 가난뱅이에게 한 차례 더 보냈으나 결국 전하지 못했습니다. 가난뱅이는 며칠 후 청계천 장교 모임에 작별 인사하고 낯선 시골로 이사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난뱅이는 일시적으로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누워서 그들의 말을 들은 후 한몫 볼 목적으로 저승 체험담을 지어냈습니다. 의도가 적중해서 큰돈을 손에 쥐게 된 가난뱅이는 3,000냥을 미천으로 좋은 논밭을 사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 큰 부자가 된 가난뱅이는 한양으로 올라가 9사내의 근황을 알아봤는데, 가난뱅이가 돈을 거절한 사내는 죽은 지 오래됐고 나머지 8사내는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습니다. 가난뱅이는 그들에게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서 되갚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